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에 피노이 나인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17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의 일이라서 발사 당시보다는 아침 출근 시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3시 17분 발사 후 2분 만에 대통령에게 1차 보고가 되었고 2차 보고 시점인 7분 후 3시 24분에 NSC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도 4,500km, 거리로는 약 960km를 날아서 동해안에 떨어졌는데요. 발사 거리에 비해서 고도가 높은 것으로 봐서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하기 위한 ICBM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 일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들을 집단적으로 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해당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한꺼번에 송환을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필리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작년의 경우 필리핀 내에 우리 국적의 범죄자 중 본국으로 송환된 경우가 8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숫자는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필리핀이 위험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 위험의 원인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마지막 소식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판가 신안에서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9살 소년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인데요. 사망 사고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것과 함께 눈여겨볼 대목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국도를 달리던 이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서 있던 카라바오, 필리핀 물소죠. 이 카라바오와 충돌 후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트라이시클과 부딪혀 사망을 하게 된 것인데요. 보통은 길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크고 작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 일명 로드킬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카라바오와의 충돌은 이게 엄청나게 위협적일 수 있으니까요. 마닐라 외곽이나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차량을 운행하셔야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죠. 단순한 휴양이나 여행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문 목적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필리핀을 준비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는 방문자들이 아니라 방문할 자 정도 되겠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야, 오늘 참 제가 필리핀에 저희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즌 2가 지금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대략 한 100분 정도의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예. 먼저 이제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지방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리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제가 글을 쓰는 게 있거든요. 소설을 집필하고 있어서 잠시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업은 영어 학원을 본업은 이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한편으로는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장르 소설 분야를 쓰고 있거든요. 장르 소설? 네,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야를 네.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이렇게 부르나요? 그렇죠. 순수 소설이 시나 문학 이런 쪽이고 장르 소설은 이제 대중이 좋아할 만한 취향의 그런 글을 장르 소설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네. 거예요. 무협 소설, 판타지 소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탐정 소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대중소설 장르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그러면 분야는 그러면 장르 소설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중소설이 좀 더 흥미 위주고, 아. 시나 이런 쪽은 수수문학 쪽이죠. 네. 아.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야,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우는데요. 예. 아, 그게 또 그렇게 그냥 저는 그냥 뭐 소설이다 그러면 이제 문학 작품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해리포터나 뭐 무슨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하나 배우고 시작을 하네요. 네. 또 필명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순수 문학을 하시는 분이 네. 필명을 써서 장르 문학 이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장르 소설가인데 반대로 시나 이런 거는 본명을 써서 등단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교류도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뭐 이제 뭐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이제 닉네임을 쓰는 것처럼 그렇죠.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분야의 작업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유아인 씨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유아인은 배우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또 그 본인으로서의 삶은 개인적인 삶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야. 오늘의 두 번째 배움입니다. 아, 네. 야, 신기한데요? 그런 거는. 네.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부탁드렸던 이유는 네. 세부에 관한 필리핀 세부에 대한 그 여행 책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주로 지내는 지역이 이제 마닐라다 보니까 마닐라 쪽에 관심이 더 많은데. 네네. 이제 세부 쪽에서 여행책을 기획을 하고 계신다. 이 소문을 듣고 네. 제가 연락을 드린 건데 네. 오늘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네. 뭐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네. 아니 필리핀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에 집필 할 필요가 있어서요. 네. 아. 학원이랑 같이 운영하다 보면 이제 글 쓸 시간이 아무래도 정신을 뺏기니까 시간 뺏기는 것보다 아무래도 바로 운영하면은 학원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또 뭐 저녁 시간에는 글 써야지 하지만 또 예를 들어 학부모님 전화 오시거나 뭐 학원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선생님들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 사실 글쓰기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운영은 교무부장 선생님한테 잠시 맡겨두고 또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가서 네,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야, 너무 부러운데요? 학원이 조금 여기 원장 어디 갔냐 이러면서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오고 그렇죠.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신 건데. 네네. 이제 책의 내용은 세부를 배경으로 하는 세부 여행 네. 책자니까. 네. 이게 좀 이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 세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세부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직 집필을 시작하신 건 아니고 지금 집필 전 단계신 거네요. 준비 단계. 네, 그 전에 여기서 한국에서 좀 준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3월에 돼서 세부로 직접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책을 집필할 경험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닐라에 대해서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거 좀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네.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진행자님이 훨씬 저보다 관련 정보나 그런 열정이 더 크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고 또 도시도 여러 네. 도시들이 있는데 네. 아니 특별히 이 세부에 대한 이런 여행 책자 네. 세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기로 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필리핀을 좋아한다는 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렇죠. 또 필리핀을 좋아하고 또 세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 정보나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을 세부를 다녀오고 그 책을 읽어도 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고 내가 진짜 세부를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사실이냐 거짓이냐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그 세부에는 그 아얄라몰에 까사베르테라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까사베르테 레스토랑을 많은 여행객에서는 추천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먹어보고 다른 레스토랑이랑 비교해서 맛이 있어서 혹은 뭐 가성비가 좋아서 서비스가 좋아서 추천한다기보다는 이게 가장 유명해요. 아얄라몰에 있는 식당 중에.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추천한다. 이런 게 이 책을 읽다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렇게 저자분들의 이 양력을 쫓다 보면 세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셔서 썼다기보다는 뭔가 글 쓰는 거 혹은 또 여행책을 쓰는 일에 익숙하셔서, 근데 그런 부분이 거짓은 아닌데 약간 좀 신뢰도 부분에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본격적인 거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현지에 가셔서 집필을 시작하신다고 네. 하신 건데, 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떤 뭐 사전에 준비 과정들이 한국에서 준비 과정들이 좀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거를 제가 무슨 예를 들어 관련 서적을 보거나 이런 거는 뭐 다른 분들도 보통 하시는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필리핀에 한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세부에도 한국에서 거기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는 우리나라 말고 뭐 중국인 화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서 미리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일찍 정착을 하셨던 분들이나, 예전에는 그 러시아 분들이 좀 자주 찾으셨는데 네네. 요즘은 베트남 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어떤 정보를 보고 세부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예를 들어 일본인 지인한테 필리핀에 관한 책 중에 일본에서 출판된 책이 있느냐, 있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보고 이러니까 한국 출판사나 한국 저자가 썼던 책에서는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인 업체를 추천하잖아요. 사실 한국인 업체가 더 편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랬다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잘 모르는 뭐 일본 맛집이라든지 일본인이 자주 가는 숙소라든지 중국인이나 대만인이 자주 이용하는 어학원이라든지 그런 정보는 좀 생소하고, 뭐 그분들이 가는 그것이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뿐이지 그곳이 안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책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부라는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고 또 관련 정보나 책 같은 거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3월 달부터 시작을 이제 현지에서 취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도 뭐 이미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도 뭐 그걸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그런 책 구해서 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요. 이건 몰랐는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세부에 있을 때 한국으로 귀환하는 시점이 돼서 그 일본인과 식사를 이제 한 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네네. 내일 가니까 뭐 밥을 살게 이래서 했는데, 너 먹고 싶은 대로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이랬는데 야키니쿠 집을 가더라고요. 예. 야키니쿠 집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식 음식점이잖아요. 이름부터가 뭐 그쵸, 야키니쿠라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한국식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한국 음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야키니쿠니까 일식 집이다. 일본인 가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더라고요. 네.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가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네네. 뭐 일본이나 뭐 이제 네네. 뭐 중국 관광객들도 또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네. 뭐 베트남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요즘 세상에는 정보가 네.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네.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 아니에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예. 이게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네. 그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인터넷 정보 처리 기사 이런 자격증도 있을 정도로 예.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세부에서 맛있는 레스토랑집, 뭐 맛있는 카페, 유명한 카페 이런 건데 전부 다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또 자기가 가본
곳을 소개하다 보니까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그렇죠.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또 사실상 여행책들 같은 걸 봐도 전화번호라든지 위치 정도만 공개되고 뭐 사진 한 장, 그리고 여기가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는데 사실 세부를 처음 간 사람이 그걸 보고 찾아가기란 어렵거든요, 상당히. 왜냐하면 뭐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택시를 이용해서 거기 간다고 해도 그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책을 보여준다고 해도 첫 여행이고 세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차가 제대로 거길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보 전달 측면에서는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정보의 그 신뢰도 문제도 이렇게 자기가 간 곳 위주로, 자기가 경험한 곳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서 네. 책을 쓸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이게 좀 기대가 돼.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그 세부에서 작업하시는 거를 제가 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면 저도 공부가 네네. 많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3월 달에 네. 이제 취재를 시작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사전 과정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책이 나오기까지 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그런 사전 조사 하시고 나서. 네, 사전 조사를 하고서는 실제로 이제 세부에 도착해서 제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없어진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있고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주인이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서 예전의 경험만 가지고 사실 예전의 경험만 가지고도 세부는 몇 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책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정보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거랑 내가 직접 다시 경험하고 체험한 걸 쓰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필리핀에 세부에 가서 거기 여행하고 경험한 기간을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책을 정리하고 집필까지의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가을 정도?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네요. 저는 예를 들어서 책을 출판해서 이걸로 뭐 큰 수익을 얻거나 뭐 명성을 얻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제가 이 일 자체가 즐거워서 하고 또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이렇게 혼란이나 실수를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더 빨리 단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또 그런 지난번에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하는데 이 정보도 약간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혹은 잘 아시는데 모르는 분은 생소한 거기에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소외된 분은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관련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문종구라는 분이 쓰신 그 필리핀 바로 알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책의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필리핀의 서필자가 20여년간 생활했다고 하면 필리핀에 와본 적이 없거나 들어와 본 지 얼마 안 되는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와 그래요 필리핀 전문가 다 되셨겠네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저자분이 선생님은 그럼 한국에서 태어나고 40년 이상 생활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의 한국 전문가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한 지도 좀 기간이 좀 됐고 또 필리핀에 대해서 안 지도 좀 됐지만 정말 한국인인 제가 서울을 설명하는데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 자체의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공감이 되는. 저도 이제 가끔 필리핀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가야 되는데 한국이 어디가 좋아? 이렇게 하면 사실은 너무 뻔한 곳밖에 떠오르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네.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 그 사람을 그곳의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네. 아,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지,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오래 계셨다고, 혹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업을 하시거나 여행사를 하시면 또 자기 업종과 관련된 일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선입관이나 자기의 뭐 이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네. 네, 아, 그렇죠. 그런 부분. 네, 그런 걸 배제하고 쓰려고 합니다. 아, 네. 야, 그러면은 이제 내년 가을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중간중간에 편집을 하는 게 빨리 끝나면 조금 더 네네. 일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 네. 그렇게 길게 잡은 거는 제 스스로 초조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일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시면 이제 현지에 네. 3월 달에 가신다고요? 네, 3월 1일 출발할 생각. 그럼 어떻게 혼자 이제 다니시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도 세부에 머무른 지가 돼서 세부에서 지인들도 있고, 네. 또 가는 것도 아무래도 제 혼자 가기보다는 다른 분을 한 분 동행해서서 같이 갈 예정이거든요. 또 현지에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 지인 필리핀인이나 일본인 분들, 뭐 혹은 뭐 대만 분들 이런 분들과 만나서 네. 좀 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책만 쓴다기보다는 유튜브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같은 장비를 가져갈까 생각하는데, 또 세부에서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드론을 직접 여기서 뭐 함께 가기로 한 분과 이 드론을 익혀서 가는 것보다 저분이 전문가시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것보다 네네.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난 김에, 네네. 지금 드론 말씀하셨고, 네네. 혹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되시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저도 즐겨보는 독자입니다. 네. 그 현지에 계신 네네. 우리 세부 지역에 계신 우리 교민들 중에 네네. 혹시 뭐 더 어떤 분야가 좀 더 필요하신 분야가 또 있으세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세부에 좀 오래 머물렀을 때 네네. 택시 회사를 차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거기서 머무는 동안 기사분들과 인터뷰하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정보의 양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은 오히려 잘 아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보를 쌓으다 보니 일주일을 다 운행 안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거든요. 정비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벌써 한 달 30일이라면 4일이 빠지니까 10%가 수익률이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정보를 그쵸. 알았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도 무슨 세금 문제, 노동법 문제, 기사분들 관리 문제, 뭐 사고나 보험 문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조사하고 알게 되니까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서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자가 그냥 단편적인 정보만 모아서 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그걸 운영하면서 체험한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전혀 다른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세부에 오래 머물고 뭐 다양한 걸 경험해 봤다 하지만, 현재 여행사분이나 어학원 분들이나 거기서 오래 뭐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의 경험치 차이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분들의 정보나 경험을 책에 녹여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현지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제가 여쭤봤는데 택시 회사 말씀을 하셔가지고 택시 회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어도 저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랬더니 현지의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그 현재에도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잘 협업이 되면 정말 이 책 한 권으로 세부를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네. 세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런 책을 쓰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초보자가 초보자니까 할 수 있는 실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유튜브로 뭐 작업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런 취재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책이 나오기 전부터 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마 유튜브는 야. 거기 3월에 가니까 예. 아마 3월 첫째 주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꼭 한번 네. 좀 연락 주시고요. 당연하죠. 예, 네. 저도 구독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지금 이제 책을 쓰는 거, 이제 뭐 세부의 여행 책자에 대해서 이제 그 집필하시는 준비 과정부터 이제 앞으로 계획까지 제가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책 한 권 내는 거.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 이제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엄두가 안 날까요? 도대체 책을 한 권 낸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로 느껴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는 방식은 뭐 말이나 이렇게 설명으로 혹은 책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사실. 네,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진행자님께서 방송을 시작하고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뭐 유튜브 책을 준다든지 팟캐스트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걸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경험치나 성장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요즘 출판사들은 사실 종이책으로의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책을 출판해서 그 출판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100만 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뭐 책을 100부 찍어서 그게 팔면 수익률로 전환해서 그 저자한테 주고 그 100만 원에는 이 사람이 뭐 책을 쓰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 사람이 편집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약간 출판 학원 같은 출판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을 낼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거네요. 네, 법을 알려주고 이게 팔았을 때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배분하고 그런 방식도 있어서 네. 아무튼 뭐 책도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봐야 느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걸 글로 배우면 문제다. 그렇죠. 글 쓰는 걸 몸빵 직접 해봐야 된다. 네, 뭐 그 책 쓰기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책을 잘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이 써보는 거거든요. 보통 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는 건 사실상 뭐 인터넷 매체도 많고 이래서 많이 보고 또 여행도 훨씬 많이 가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이게 쓰시는 분만 쓰시거든요. 항상 보면 유명한 책들 보면 항상 쓰시는 분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쓰겠어 300페이지를 뭐 어떻게 채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 겪었던 경험이 담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족한 게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요즘에 이제 여러 매체를 여러 이런 채널을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은 뭐 이를테면 블로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요즘엔 뭐 이렇게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블로그 같은 곳에다가 글을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 매체인 책, 전통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책에 글을 쓰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제일 큰 차이가 보이겠죠.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네네. 혹은 뭐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오늘 경험한 거를 경험담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책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의 뭐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에피소드를 엮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주제를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정보도 담는 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로그 같은 데다가 글을 쓰는 써버릇 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많이 좀 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연습이 되겠죠? 물론이죠. 네. 그런 거에 다 특별하게 뭐 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 출판이 뭐 농구라고 치면 지금 당장 농구 선수가 되는 거는 무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농구를 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기르는 뭐 달리기를 연습한다든지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것도 궁극적으로 뭐 원래 목표 농구 선수가 되는 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책의 출판은 혹은 뭐 출판사에 직접 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고 치면 문피아나 주아나 같은 또 그렇게 자기가 쓴 글을 올릴 수 있는 무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매체도 많거든요. 찾아보면. 블로그만 하다가 인기가 없으면 사실 뭐 조회수 인기 없는 사람은 하루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금방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매체에 자기의 글을 올리고 댓글이 달리면 물론 뭐 악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자극을 받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흥미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글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큰 용기가 됩니다. 예. 야, 오늘 하여튼 이 바쁘신 시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하실 것도 많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거 좀 부탁인데. 네네. 3월달 정도가 되면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세부 현지에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이 시즌 2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시즌 3, 시즌 4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내년 3월 정도면. 혹시 그 현지에서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종종 좀 출연 좀 해주셔서 이 세부에서 보고 느끼고 새롭게 알게 되신 내용들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네, 저도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책을 출판하거나 유튜브를 한다는 게 돈이나 명성의 목적이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이런 게 목표인데 여러 채널에 그런 게 그 전달해지면 그러니까 피노이 나인텐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세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게 제가 원래 책을 쓰려고 했던 목적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요 지금 마지막 부분은 정말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시즌 4에는 이제 예약을 해주셨으니까 이 다음 시즌 3에서도 종종 제가 연락 좀 드려서 진행 상황이 좀 있을 때마다 좋은 말씀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피노이 나인텐 방송을 진행하면서 참 다양한 곳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방송으로 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생각도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필리핀에서 만난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언제고 피노이 나인텐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너무 큰 꿈인가요?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수요일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멋진 방송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노이 나인텐의 진행자 알렉스였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